네, 안녕하십니까. 포포투의 한유철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새벽에 펼쳐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브렌트포드의 프리미어리그 25라운드 수년 경기를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맨유의 라인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뉴캐슬전에 비해서 바뀐 부분은 단 한 곳인데요. 최전방에서 활약하던 이제 베호르스트를 빼고 이제 그 자리를 제이든 산초가 대신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뉴캐슬전에서 베호르스트가 뭐 공격적인 역할이나 뭐 기존에 기대됐던 최전방 수비수 같은 그런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탓에 조금 더 공격적인 변화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세미로 선수가 이제 징계의 마지막 경기로서 오늘 경기까지 출전을 할 수가 없고요. 반더비크, 에릭센, 가르나초는 부상으로 여전히 명단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브렌트포드 역시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지난 브라이튼전 3대3 무승부로 비긴 그 경기에 비해서 바뀐 곳은 단 한 곳이었는데요. 오른쪽에 히키 선수가 빠지고 레르슬레오 선수가 들어온 건데요. 아무래도 지난 경기에 무승부를 거두긴 했지만 브라이튼을 상대로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경기를 펼쳤고 또 오늘 경기가 맨유를 상대로 그것도 올드 트래포드 원정이기 때문에 수비적인 전술을 한 번 더 들고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맨유와 브렌트포드 최근 경기 결과인데요. 맨유는 최근 경기 결과가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리버풀, 사우스햄튼, 뉴캐슬을 상대로 단 1승도 거두지 못했는데 저게 이제 모두 리그 경기였고 저 경기에서 맨유는 단 1득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조금 놀라운 기록인데요. 맨유는 EPL 출범 이후 리그에서 4경기 연속 무득점한 적이 없는 좀 홈에서는 좀 강한 리그에서는 좀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 공격력은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브렌트포드는 이번 시즌 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리그에서도 무승부가 조금 많기는 하지만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팀답게 지난 에버턴전에서 기록한 패배가 이제 리그 13경기 만에 기록한 패배라고 이제 나왔습니다. 전반 2분 만에 맨유가 기회를 좀 만들었는데요. 자기 진영에서 공을 잡은 루크쇼 선수가 단독 드리블로 이제 상대 박스 앞까지 돌파를 했고 슈팅까지 시도를 했지만 마지막에 이제 디딤발이 미끄러지면서 아쉬운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반 20분에 또 역시나 맨유가 기회를 잡았는데요.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가 한 번의 롱패스로 공격을 전개했고 오른쪽에서 공을 잡아 안토니가 침투에 의한 패스를 받았고 이제 가운데 이제 박스 앞에 있던 맥토미니 선수가 안토니의 패스를 이제 곧바로 슈팅으로 연결을 했는데 조금 아쉽게 유효 슈팅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맨유가 몰아치는데요. 전반 23분에 방향 전환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달롯의 패스를 받은 안토니가 이제 전매 특허죠.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가운데로 접은 뒤에 가마차기 슈팅을 시도를 했는데 조금 덜 감긴 탓에 골대 옆으로 빗나갔습니다. 전반 27분 역시나 공격은 맨유의 몫이었는데요. 코너킥으로 이제 박스 안에 조금 선수들이 몰려있는 상황이 됐고 이 상황에서 박스 앞 그 바깥쪽에서 공을 잡아 안토니가 감각적인 롱패스로 안까지 볼 배급을 했고 이제 자비처가 헤더로 패스를 연결한 것을 레시푸드가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선제골로 리드를 잡았지만 약간의 악재가 닥쳤는데요. 전반 36분에 갑작스럽게 이제 루크쇼를 빼고 말라시아를 교체 투입했는데 아무래도 전술적인 교체는 아닌 듯 했어요. 루크쇼가 이제 교체되고 나서 테나 감독한테 뭔가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듯한 모습이 비쳤거든요. 아마 이 부분은 조금 더 추후 지켜봐야 될 것 같지 않나. 지금 당장은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루크쇼 선수의 몸 상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교체되고 나서 다시 한번 맨유가 계속해서 기회를 잡았는데요. 전반전에 활발하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안토니 선수와 이번에는 레시포드 합작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제 박스 앞에서 조금 과감하게 마무리를 지었지만 이 역시 골문 옆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안토니 선수가 계속해서 득점을 노렸죠. 전반 38분 이번에도 브루노 페르난데스부터 공격 전개가 시작됐고 안토니가 이제 측면에서 볼을 잡고 이제 패스의 무브를 하면서 계속해서 기회를 만들고 이제 박스 안에서 패스를 받은 후에 직접 마무리 슈팅까지 지었지만 아쉽게 골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전반 39분 막바지에도 계속해서 맨유는 조금 아쉬운 기회를 놓쳤는데요. 보다 낮은 위치에서 활동하던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번에는 굉장히 효과적이고 좀 브렌트포드 입장에서는 좀 심장이 철렁할 수 있는 그런 침투 패스를 줬고 이거를 잡은 레시포드가 지체 없이 마무리를 했지만 약간 슈팅 각도가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슈팅이 유효 슈팅으로 이어지진 않고 골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전반전 기록인데요. 전반전은 뭐 거의 맨유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한 골만 넣은 것이 아쉬울 정도로 계속해서 공격을 퍼부었는데요. 뭐 하이라이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전에 브렌트포드는 거의 뭐 공격을
하지 못했어요. 그게 당연한 게 점유율도 보면은 맨유가 이제 73%, 브렌트포드가 27%, 뭐 공을 거의 잡지도 못했고 전체 슈팅은 단 1회, 이마저도 이제 유효 슈팅으로 이어지진 않았거든요. 맨유 입장에서는 이제 뉴캐슬전에 비해서 공격의 흐름과 연계가 훨씬 좋아 보이는 게 이제 느껴질 정도로 조금 효과적인 공격 전개를 했고, 뉴캐슬전에 90분 동안 슈팅 횟수가 단 6회에 불과했는데 이제 브렌트포드전에서는 전반전에만 12번의 슈팅을 하면서 조금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약간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약간 유효 슈팅 횟수가 전체 슈팅에 비해서 그 비율이 조금 적죠. 유효 슈팅이 단 2회밖에 안 됐고 기대 득점도 12번 슈팅을 시도한 거에 비하면은 좀 낮습니다. 이 부분을 좀 감안하면은 무뎌진 창끝을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후반전 맨유가 실수로 인해서 약간 가슴 철렁한 순간이 있었는데요. 대야의 이제 고질적인 문제점이죠. 빌드업 상황에서 항상 조금 불안한 모습이 보이는데 이번에도 롱패스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쇄도하던 토니의 몸에 맞고 굴절이 됐고 이게 약간 골문 쪽으로 향하는가 했는데 다행히도 골대 옆으로 향하면서 실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전반전에 한 차례 좋은 호흡을 보였던 안토니와 래시포드가 이번에도 다시 한번 호흡을 맞췄는데요. 하프 스페이스 오른쪽에서 맥토미니의 패스를 받은 안토니가 래시포드와 눈짓을 교환을 했고 래시포드를 향해 크로스를 시도를 했지만 래시포드의 발끝에 닿지 않으면서 약간 아쉽게 무산됐습니다. 네, 맨유가 계속해서 슈팅을 시도를 했습니다. 하프 스페이스 오른쪽에서 래시포드의 패스를 받은 자비처가 약간 폼이 조금 망가지긴 했지만 좀 공간이 나온 것을 확인을 하고 기습적인 중거리 슈팅을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팀이 제대로 실리지 않으면서 라야 골키퍼에게 막히는 장면이었습니다. 브렌트포드가 공격에 이제 변화를 조금 줬는데요. 은베우머와 담스고르, 젠슨 선수를 빼고 샤데와 다실바, 밥티스트 모두 공격적인 능력이 좀 출중한 공격적인 포지션에서 뛸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을 투입을 한 건데요. 아무래도 전반전 후반 초반까지 답답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그래도 아직 1점차 리드인데 조금 계속해서 퍼부으면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하에 이제 공격에 변화를 주는 브렌트포드였습니다. 네, 이게 교체가 곧바로 효과를 발휘하는 듯 했죠. 후반 21분 이반 토니가 이제 감각적인 뒷발 패스를 시도를 해요. 이제 이게 교체로 투입된 샤데 선수가 받았고 빠른 드리블로 데야와 1대1 찬스를 맞이를 했지만 이제 데야 선수가 각을 잘 좁히면서 샤데의 슈팅을 막아냈습니다. 아마 90분 오늘 경기 통틀어서 브렌트포드 입장에서는 가장 아쉬운 기회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맨유도 이제 위기를 겪다 보니까 전술적인 변화를 단행을 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조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자비처 선수, 그리고 이제 선발로 복귀전을 치른 산초 선수를 빼고 프레드와 마샤를 투입을 하면서 포지션상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냥 체력적인 안배, 그냥 그 전술적인 변화, 그냥 그런 거를 위해서 교체를 하면서 조금 분위기를 좀 환기시키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브렌트포드도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를 했는데요. 르르슬레오와 네르고르를 빼고 히키와 비사를 투입을 했는데 히키와 르르슬레오는 우측 풀백으로 포지션상 같은 교체지만 네르고르보다는 비사가 조금 더 공격적인 움직임을 취하는 만큼 토마스 프랭크 감독 입장에서는 보다 공격적인 변화를 했다,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네, 후반 막바지에도 역시나 주도권은 맨유가 계속해서 잡고 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여러 번 슈팅을 시도했지만 0점이 조금 안 맞았죠. 안토니 선수가 마지막까지 득점을 계속해서 노려요. 이번에도 조금 먼 거리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왼발에 워낙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선수다 보니까 한번 기습적인 슈팅을 시도했는데 이마저도 이제 유효 슈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득점 찬스를 놓치게 됐습니다. 네, 맨유가 추가골 기회를 아쉽게 놓치는 그런 장면인데요. 왼쪽 공간을 활용해서 래시포드가 이제 공격을 전개를 했고 이제 쇄도하는 프레드를 보고 컵백을 시도를 했는데 프레드 선수가 이거를 슈팅까지 연결을 해요. 근데 약간 임팩트가 잘못 맞으면서 골문 위로 크게 벗어나는 그런 아쉬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후반 40분 경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제 테나흐 감독은 약간 승리를 굳히는 듯한 그런 교체를 하죠. 안토니 선수를 빼고 린델로프를 투입을 하면서 수비를 보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게 경기는 맨유의 이제 1대0 승리로 끝이 났는데요. 지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흐름, 분위기는 맨유가 주도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볼 점유율은 전반전에 비해서는 조금 낮아졌지만 65%라는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기록
기록을 했고 슈팅도 무려 18회. 이외에도 뭐 패스나 뭐 패스 정확도, 뭐 제공권, 볼 점유율, 뭐 볼 소유 싸움 이런 것들, 기대 득점까지 전부 다 맨유가 앞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약간 아쉬운 것은 전반전에 비해서 후반전에는 그렇게 우위를 점한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조금 테나 감독이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맨유 팬들 입장에서는 지난 3번의 리그 경기에서 모두 무득점에 그치면서 조금 답답하고 약간 득점을 갈망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홈에서 치른 경기인 만큼 보다 화끈한 공격력을 원했는데 이제 1득점에 그친 거는 조금 아쉽다,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겠고요. 후반전 기대 득점은 오히려 브렌트포드보다 낮았어요. 슈팅 횟수도 거의 비슷했고 후반전 기대 득점은 0.31, 뭐 거의 점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수치일 정도로 후반전에는 조금 소극적인 그런 태도를 보였다, 그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맨 오브 더 매치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를 선정을 했는데요. 뭐 오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조금 색다른 움직임을 보였다. 뭐 히트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전방위적으로 활동을 했죠. 주로 활동한 곳은 이제 오늘 자신의 포지션이었던 왼쪽 3선 그쪽인데, 뭐 공격 전개할 때는 최전방까지 갔다가 수비할 때는 또 뭐 박스 안, 자신의 박스 안까지 들어와서 수비를 하는, 진짜 필드 전체를 자신의 무대로 활용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치 에릭센 선수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에릭센 선수가 뭐 브루노 페르난데스, 카세미르 선수와 같이 있을 때 혹은 카세미르 선수가 없을 때 보다 3선에서 조금 윤활유 역할을 하는, 볼 점유, 볼 전개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가 보다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죠. 직접 슈팅을 시도를 하거나 아니면 뭐 메잘라 같은 움직임을 보이면서 침투의 움직임을 보이거나. 근데 오늘 경기는 거의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약간 볼 전개, 뭐 빌드업의 중심적인 그런 거에만 집중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표상으로도 오늘 브루노 선수가 얼마나 전술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볼 터치는 무려 114회, 패스 성공률은 87%, 90%가 되진 않았는데 패스 시도를 95회나 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굉장히 높은 성공률이죠. 또 파이널 서드 안으로 시도하는 패스도 무려 30회였고 수비적으로도 굉장히 큰 기여를 했죠. 볼 리커버리가 10번, 뭐 인터셉트도 2번 기록했고 킥패스 3번, 뭐 롱볼, 뭐 제공권, 드리블까지 모두 뭐 높은 수치, 높은 성공률을 보인 경기였습니다. 네, 오늘의 언성 히어로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선수를 뽑았는데요. 언성 히어로는 조금 많이 고민을 했어요. 뭐 자비처 선수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아무래도 골을 넣은 레시포드 선수도 좀 빼놓긴 그랬는데, 그래도 마르티네스 선수가 오늘 좀 자신의 역할을 그 이상으로, 1인분 이상으로 해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히트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다 좀 3선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왜냐면은 저 자리가 이제 자비처 선수가 본래에 위치해 있던 자리였고 실질적으로는 브루노 선수가 있던 자리였는데, 오늘 자비처 선수는 거의 메잘라 같은 움직임을 보이면서 공격적인 역할을 했고 브루노 선수도 수비에 그렇게 특화된 모습이 아니다 보니까 리산드로 선수가 저 자리를 잘 메워야 하는 그런 임무를 맡았는데 굉장히 잘 메웠죠. 뭐 패스 정확도도 좋아요. 92%의 패스 정확도를 기록했고 뭐 볼 리커버리 7회, 클리어 2회, 인터셉트 2회, 뭐 태클까지 5회를 기록하면서 수비적으로든 빌드업적으로든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오늘 골을 넣은 이제 결승골의 주인공이죠. 레시포드 선수가 또 하나의 기록을 작성을 했는데요. 오늘 경기 득점으로 레시포드는 월드컵 이후 리그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한 선수가 됐습니다. 무려 11골을 넣었죠. 유럽 5대 리그로 범위를 확장해도 그보다 많은 골을 넣은 선수는 빅터 오시멘 선수뿐입니다. 뭐 오시멘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 수치인데요. 동시에 오시멘 선수는 무려 같은 기간 동안 12골을 넣었다고 하네요. 또한 레시포드 선수는 이번 시즌 컵대회 포함 올드 트래포드에서 홈에서 19골을 넣고 있는데 이는 2011-12 시즌, 거의 10년이 넘었죠. 맨유의 전설인 웨인 루니 이후에 가장 많은 득점 기록이라고 합니다. 또한 레시포드 선수가 이번 시즌 리그에서 10번의 결승골을 기록했는데 이 역시 2009-10 시즌 루니 이후에 최다 수치입니다. 루니 선수랑 동률이라고 하네요. 뭐 아직 잔여 일정이 많이 남은 만큼 루니 선수를 넘어서서 독보적인 수치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기 이후 테나 감독은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반응을 보였던 게 이제 데야 선수의 아까 보신 것처럼 빌드업 실수에 관한 부분입니다. 테나 감독은 이렇게 말했네요. 필요로 할 때
다비드는 항상 거기에 있다. 하지만 집중력을 잃으면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는 기계처럼 플레이하고 실수를 만들지 않기를 원한다. 오늘 한 개의 실수를 했는데 운이 좋게도 브렌트포드는 이를 이용하지 못했다. 또한 그 장면은 데아로부터 나왔다. 계속해서 데아 선수의 빌드업 실수, 불안한 빌드업이 지적을 받고 있는데 테나 감독도 이를 인지를 하고 있죠.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을 한 걸 보면은 아무래도 데아 선수가 오늘 샤데 선수의 슈팅을 막은 것도 그렇고 선방, 세이브적인 부분에서는 논할 것이 없지만 이 빌드업적인 부분을 고치지 못하면은 테나 감독 밑에서 조금씩 입지를 잃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조금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맨유는 오늘 경기를 승리로 장식함으로써 4위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는데요. 동시에 치러진 뉴캐슬과 웨스트햄전에서는 뉴캐슬이 무려 5골을 터뜨리면서 5대1 대승을 거뒀고, 이로 인해서 맨유가 3위로 순위 상승을 하는 그런 효과를 누리지는 못했지만 승점 3점을 획득하면서 직전 경기에서 에버턴과 무승부를 기록한 토트넘과의 승점 차를 더욱 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순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유가 지금 토트넘보다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태에서 승점이 3점이 앞서 있는데, 저 남은 한 경기를 승리를 한다고 감안하면은 무려 6점이나 앞서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두 구단의 페이스를 감안하면 아무래도 조금 격차가 크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죠,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래서 4위 싸움에서는 맨유가 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고, 한때 4위 경쟁의 약간 다크호스라고 불리웠던 브렌트포드는 오늘 경기를 패함으로써 현실적으로 4위 경쟁에서 밀려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은 맨유와 브렌트포드의 경기를 리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음에 더 좋은 소스가 나오면은 빠르고 확실하게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